두 줄. 화장실 선반 위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 선명한 두 줄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우리 집에 임신 테스트기가 있을 리가. 그리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엄마 거구나. 53세. 53. 제 엄마 나이입니다. 그런데 임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하지만 손에 쥐어진 하얀 플라스틱 막대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며칠 전 밤 엄마와 남자친구가 싸우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축하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걱정해야 하는 걸까요? 25살 딸로서 저는 53세 엄마의 임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민지, 25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며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평생 저 혼자를 키우셨죠. 53세 엄마 순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파트타임 일을 2~3개씩 하시면서도 항상 웃으셨고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엄마는 자주 외출하셨습니다. 친구 만나고 온다고 하셨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재호 씨. 50세 남자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였기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엄마는 장 보러 나가셨고 저는 화장실을 쓰려고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선반 위에 작은 상자가 보였어요.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이미 사용한 테스트기 하나, 두 줄. 양성.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엄마 거야? 다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 집엔 저랑 엄마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임신할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 53세. 엄마 나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폐경도 다가올 나이에 임신이라니. 가능하긴 한가? 위험하지 않나? 건강은 괜찮은 건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엄마 왔어. 저는 황급히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저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른 척 해야 하나? 아니면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건 엄마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엄마의 표정, 행동, 말투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일을 나가셨고 돌아와서는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밥을 먹다가도 생각에 잠기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물으면 화들짝 놀라며 응.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 대답하셨죠. 며칠 후 밤늦게 엄마와 재호 씨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재호 씨. 나도 알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 재호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엄마의 대답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무섭다고. 53살의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그래. 엄마는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겠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기잖아.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정말 고민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혼자서 이 무게를 짊어지고 계셨구나.
다음 날 아침 엄마의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눈 왜 그래요? 제가 물었지만 엄마는 어제 자다가 눈 비벼서 그래. 괜찮아라며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그 고민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민지야, 오늘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엄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엄마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라니? 그냥 좀 힘들어 보여서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걱정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는 엄청난 고민과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 집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빠듯했어요. 엄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고 저는 신입사원이라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둘이 합쳐서 겨우 생활비를 감당하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아직 남아있는 빚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엄마가 받은 대출금, 그리고 몇 년 전 엄마가 수술 받으셨을 때 생긴 병원비.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몇백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다? 저는 현실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비, 출산 비용, 육아용품, 분유, 기저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습니다. 53세 고령 임신은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합병증 위험도 높고 출산 과정도 힘들다고. 어느 날 저녁 엄마는 거실에서 통장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통장을 덮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이번 달 생활비 정리 좀 하려고. 하지만 저는 잠깐 본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수첩에는 뭔가 계산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초진비, 영양제, 검사비. 엄마는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죠. 며칠 후 엄마는 마트 일을 하나 더 늘리셨습니다. 엄마, 왜 일을 더 하세요? 힘드시잖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엄마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돈 좀 더 모으려고 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모든 걸 떠안으려고 하셨어요. 말도 하지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감당하려고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고령 임신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나오는 정보들은 모두 무서웠어요. 합병증 위험, 다운증후군 확률 증가, 조산 가능성, 산모 사망률.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엄마, 이걸 다 알고 계실까? 알고도 결정하신 건가? 저는 두려웠습니다. 엄마를 잃을까봐, 경제적으로 무너질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혼자서 이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어느 주말 엄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에 재호 씨랑 같이 밥 먹자. 너도 한번 제대로 인사해야지.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재호 씨, 엄마의 남자친구, 그리고 아마도 뱃속 아기의 아버지. 저녁 식사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50세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정중하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께 많이 들었어요. 재호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예의상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를 임신시키고도 싸우는 소리를 내던 사람인가?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엄마는 억지로 밝게 웃으려 하셨고 재호 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 시선, 말투. 민지 씨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대단하네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재호 씨, 우리 엄마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재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같은 책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재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도 보였습니다. 헤어질 때 재호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제가 어머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와 싸우셨어요? 왜 엄마를 혼자 고민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물었습니다. 재호 씨 어때? 괜찮은 사람이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좋으시면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삼켰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엄마와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엄마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알아요. 임신하신 거.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화장실에서 봤어요. 임신 테스트기. 양성이었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말하지 못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고민하세요?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53살의 임신이라니. 나도 믿기지 않았어. 재호 씨는요? 재호 씨는 뭐라고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호 씨는 반대해. 나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건강 위험도 크다고.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의 질문에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 하지만 엄마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한테 온 거잖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저는 복잡했습니다. 엄마의 마음도 이해되었고 동시에 현실도 보였습니다. 엄마, 고령 임신은 위험해요. 합병증도 많고 출산도 힘들다고 하던데.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다 알아. 하지만 민지야, 엄마도 여전히 한 사람의 여자야. 사랑도 하고 아기도 갖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엄마도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저만 키우시느라 자신의 인생을 밀어왔던 분. 그런 엄마가 이제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힘이 나.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의 두려움, 재호 씨와의 갈등, 경제적 고민, 건강 문제. 모든 걸 솔직하게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걱정되는 것, 두려운 것, 그리고 엄마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 다음 주 엄마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는 젊은 임신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주눅든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순이님, 그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53세시죠? 네.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아기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작지만 힘차게 뛰는 심장.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다음 말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53세 임신은 매우 고위험입니다. 임신성 당뇨, 고혈압, 조산, 태아 기형 위험. 모두 높습니다. 출산 과정도 힘드실 거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시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을 때 엄마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엄마 이기적인 거 맞지?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원하는 걸 하시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그날 저녁 재호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재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 문제로도.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아기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아도 함께 하겠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 씨. 재호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 최종 결정은 당신이 하셔야 해요. 당신 몸이니까. 당신 인생이니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하겠다는 약속.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2주가 지났습니다. 엄마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 밥도 잘 안 드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건 엄마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야, 얘기 좀 하자.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결정했어. 낳기로 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뭔가 따뜻한 것도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 이 아이를 만나고 싶어.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뭐든지 할게요. 엄마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요. 재호 씨도 일을 더 열심히 하셨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엄마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셨습니다.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죠. 의사 선생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그래도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됐을 때 엄마의 배가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나이에 임신이야? 창피하지도 않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당당했습니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아기용품점에 갔습니다. 작은 옷들, 귀여운 신발들을 보며 엄마는 행복해하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만했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도 이렇게 작은 옷 입었었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조카 옷 사드릴게요. 임신 8개월, 엄마는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무섭고 걱정됐습니다. 엄마는 식단 조절을 철저히 하셨고 혈당 체크도 매일 하셨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엄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제왕절개로 출산하기로 했습니다. 자연분만은 위험하다는 의사의 권유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엄마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 저는 엄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잘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저랑 재호 씨, 그리고 아기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수술 당일 저와 재호 씨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호 씨도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정말 잘 버텨주셨어요.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누워 계셨지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니? 네, 엄마. 정말 예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보는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작은 생명. 엄마의 용기로 태어난 아기. 저는 육아를 도왔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달래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재호 씨도 자주 오셔서 도와주셨고 점점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후회 안 해. 힘들지만 이 아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저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요, 엄마.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53세의 선택.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내린 선택. 하지만 엄마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용기는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족은 넷입니다. 엄마, 저, 재호 씨, 그리고 작은 생명.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가족.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3세 엄마의 임신. 어떤 분들은 무모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과 용기는 나이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부모님도 여전히 꿈을 꾸고 사랑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 사회의 시선. 모든 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